안녕하십니까. 5월 25일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딱 7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70일 정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 시작이 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반의 반을 지났으니까 이제 그 산으로 따지자면은 한 7분 음성 정도 이제 여러분들 올라가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5부, 6부, 7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 산을 정상을 공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송배전공학이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끝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오냐면 7, 8부 정도까지 여러분들 올라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셨던 분들은 그게 되는데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직 또 여기쯤에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한 번 정도 반복을 하다 보면 자기도 어느새 모르게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이 부분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략하는 방법들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산이 저 고지가 저 앞인데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옆으로 돌아간다. 그럼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써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부분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기 위한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배우는 과정들이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또 배점이 높거나 하는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요 단계를 못 거치면 예를 들어 뭐 여기까지 왔는데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59점을 맞았다. 이 문제 한제 때문에 60점을 못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이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장하고 13장을 간단하게 좀 적어봤는데요. 12장은 배전계통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이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배우셨는데 1장부터 10장 정도까지가 이제 송전공학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11장은 변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이 이제 배전 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송배전공학이었고 전력계통공학 가서는 이제 한 10개 챕터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2-3개 정도는 빠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4주에서 5주 정도면은 시간이 끝났는데 한 주에 한 2개의 과정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한 8개 챕터를 나가야 되다 보니까 한 주에 2개 과정이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하고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때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은 전력계통공학 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또 전력계통공학 때 가가지고 들었던 것들 이해가 안 되시면 거꾸로 들어가서 송배전공학 책을 다시 한번 또 보셔야지만 됩니다. 12, 13, 14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14장입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따가도 이제 출제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때도 14장에 있던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12장, 13장을 아셔야지만 또 14장에 또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장의 배전계통의 구성을 보시면은 이게 송배전공학의 1장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1장에 지금 그 배전 방식 종류별로 해가지고 손실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손실률이라든가 아니면 소요 전선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했던 게 있었습니다. 1장에.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12장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12장에 더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키워드들을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외우실 텐데 고압에 대한 가공에 대한 키워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세 글자? 예습을 해가지고 오셨으면 고압, 가공, 계통에 대한 것들을 고압계통에서 가공 부분을 예? 수, 환, 망이죠? 수지식, 환상식, 망상식 이 키워드를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럼 고압에 가공을 했으니까 이제 지중. 뭐였죠? 예? 방, 예, 환, 넷. 이렇게 했는데, 뭐였죠? 방사상식. 예비선 절체 방식. 그 다음에, 환상식. 스폰 네트워크.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네트워크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제 고압에 대한 가공과 지중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런 식으로 이게 헷갈립니다. 나중에 똑같은 거거든요. 수지식이나 방사상식이나 똑같은 얘기고요. 환상식 똑같죠. 망은 이제 화는 하나고 망은 이제 그물망처럼 되니까 화는 이렇게 하나만 돼 있다는 거 망은 여기다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D냐 3D냐 이런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네트워크니까 네트워크가 바로 망상식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건 예비선 절체 방식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지중이다 보니까 가공 같은 경우는 뭐 2회선이 간다든가 하는데 지중 같은 경우는 2회선이 가더라도 절체를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있다. 지중에서 이쪽이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서 받겠다는 얘기가 바로 예비선 절체 방식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압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10점짜리로 간단하게 계통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림하고 장단점을 설명해 주는 정도. 요게 이제 관연도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10점입니다. 묶어서 고압 배념, 고압 계통 구성 방식을 설명하시고 그러면 가공하고 지중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한 페이지 쓰겠죠. 이게 10점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부분은 다 10점입니다. 25점짜리 나올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스폰 네트워크 방식 같은 건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개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나왔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기본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반에 가서 여러분들 배우실 텐데 그런 자료들을 보내드리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이제 배전 방식 종류별 한성당 공급전력 전선량 비교. 공급전선 전력이고 여기도 또 뭐 들어가냐면 전류도 들어갑니다. 전류도 들어가고 전선량도 비교하고 손실도 비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손실 계산 문제에서 3상 3선식하고 3상 4선식 아니면은 단상 2선식하고 3상 3선식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예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외워야 게 이제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얘가 이제 전력량을 가지고 비교하는, 얘는 두 선으로 전력을 비교하고, 얘는 세 선으로 전력을 보내고, 얘는 세 선으로 전력을 보내고, 얘는 네 선으로 전력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큰 차이는 뭐냐? 단상을 보내느냐, 삼상을 보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다 보면 얘가 기준이 됩니다, 항상. 얘를 기준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얘는 그냥 기준이니까 1. 그럼 얘는 뭐였죠? 예? 얘가 루트, 얘가 2였나요? 헷갈리네, 이게. 얘가 3이고,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2였나? 헷갈리는데. 1, 2, 루트 3, 3.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워놓고 이제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애워줘야 되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설명드려도 헷갈리시니까. 나중에 요걸 1, 2, 루트 3, 3. 그냥 1, 2, 3, 3 하면서 얘는 3, 4이니까 루트 3. 이렇게 애워주셔도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나중에 계산하기가 좀 편합니다. 13장에서, 여기 12장의 그 부분에서 나오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선로 손실 계산 문제도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P는 V의 자성에 비례한다. 그래서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압하고 전력하고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배전설의 정기적 특성.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송전공학에 배우셨던 부분이 뭐가 있었죠? 2장의 가공성전소, 3장의 지중성전소로, 4장에 뭐였죠? 선로정수와 코로나죠. 여기는 2장, 3장, 4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전공학에 배우셨던. 그래서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이런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전압 강화가 뭐죠? 전압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 보면 이제 송전 특성에 이제 전압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림이 나와있죠. 그게 뭐냐? 단거리 송전술로 해서 이런 그림이 나와있죠. 송전단에 대한 전압과 수전단에 대한 전압. 요 사이에 이 비율이 전압 강화율이다 이거죠. 이거분에, 이거 부분.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여기서 율 나오는데 율은 뭐 곱하기 100입니다. 항상.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율이 나오면은 뭐뭐분의 뭐뭐 곱하기 100이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부등률. 부등률 하나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곱하기 100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전압 변동률. 그럼 결국은 뭐냐? 인력분의 출력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입력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출력이 나가면은 뭔가 손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손실 부분만큼의 비율이 얼마냐? 입력이 송전단에 대한 전압이 될 테고 출력이 수전단에 대한 전압인데 그거에서 생기는 손실에 대한 비율이 전압 강하율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요만큼 손실이 생겼으니까 전압 변동률은 전압 변동률도 개념은 비슷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틀려지는 거는 요 예제 문제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개통공학에 가면은 PR이었나요? PR 플러스 X분의 이게 QX였나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이 요게 지금 V의 자성이죠? V의 자성. 예. 예?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전전 시험에서도 나왔었습니다. 한 3년에 한 번꼴로 보통 나오는 것 같은데 3년에서 5년별로. 근데 25점짜리로 증명하는 문제가 있고요. 10점짜리로 증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력계통공학의 예제 7-3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좀 응용을 해서 쓰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지만 됩니다. 부하의 형태에 따른 분산 부하율. 분산 부하율이 있고요. 분산 손실 계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기 말단일수록 그 다음에 평균 그럼 수전단에 가까운 부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단의 부하가 집중된 경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세 개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 부하 형태를 보면 평균 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죠. 부하가 평균적으로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하에 대한 감사하는 부분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조금씩 써진다. 이런 부분이고 말단 부하에 있다는 건 부하가 말단에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부하의 형태가 말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건 수전단에 관련되니까 부하가 수전단에 가깝게 쓰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한 양을 보내는데 이만한 양을 보내주는데 평균적으로 보내진다 그러면 조금씩 균등하게 쓰니까 균등 부하라는 얘기입니다. 평등 부하는. 수전단에 이제 부하가 집중되어 있다는 건 처음에 뭔가 펌프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쓰고 남은 양들을 그 다음부터 조금씩 쓰고 있다는 얘기고 말단에 부하가 집중되어 있다는 건 말단에서 많이 쓰니까 처음엔 조금 쓰고 나머지는 다 말단에서 쓴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부하 형태에 따른 이제 곡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왜? 처음에 많이 쓰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별로 안 쓰다가 마지막에 많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특성식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성식들이 틀려집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것들이 있고 여기 이제 수치가 2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특성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 2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분산 부하율이라는 얘기죠. 부하율. 얘는 분산 손실 계수. 얘 같은 건 딱 보면 부하율이라는 게 그 분산 부하율. 요 중에 부하가 어디쯤에 집중되어 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산 부하율은 딱 봤을 때 부하가 어느 쪽에 딱 집중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게 분산 부하율입니다. 분산 부하율이라는 게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지점을 물어본다. 그럼 얘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말단 쪽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3분의 2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단이니까 3분의 3에서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집중되어 있지만 여기도 있으니까 한 요쯤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울을 갖다가 그렇게 되는데 요쯤에 이렇게 좀 잡고 있으면 이제 평균이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 양이 많으니까 요것들 딱 하다 보면 요쪽쯤에 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3분의 2고 얘 같은 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죠. 얘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외우는 방법이. 그렇게 외워주시면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손실 계수. 작을수록 좋을까요? 높을수록 좋을까요? 손실이니까 작을수록 좋죠. 얘는 어떻게 되냐? 15분의 8. 얘는 어떻게 되죠? 3분의 1. 얘는 5분의 1. 어떻게 오시냐면 결국은 얘는 15분의 3이고요. 얘는 15분의 5고요. 얘는 15분의 8입니다. 3, 5, 8. 그거를 이제 거꾸로 나누는 겁니다. 15분의 8은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낮은 거니까 15분의 5를 해야 되는데 15분의 5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나눈 거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 아닙니까? 여기 15분의 3이죠?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 5분의 1이죠? 맞나요?
3호, 5분의 1이네. 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특성식도 외워주시는 방법인데, 보시면 이게 X의 자성이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지게 됩니다. 그건 이제 외워주신 방법이 이제 이런 로그 곡선하고 이런 곡선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아시면 이제 외워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표로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계셔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25점짜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부하 형태를 다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이걸 다 수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2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써라.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이건 뭐냐. 중앙에 집중된 부하. 그럼 얘 부분, 수전단 부분이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 이게 맞나? 반대였던 것 같은데? 얘가 중앙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하가 이렇게 된 거죠. 부하 형태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릴 때는 얘하고 중간이 되다 보니까 수식이 하나가 더 추가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 4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3가지 정도를 많이 물어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 각각을 이제 10점짜리로 따로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손실 및 저감 대책.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따가 또 반복을 합니다. 거의 한 5번 정도는 최소 반복을 해드리니까. 변압기 손실. 손실에는 뭐가 있죠? 철선과 동선이 있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철선은 뭐죠? 무부하선이죠. 부하가 안 걸렸을 때 걸려있는 손실. 동선은 부하선입니다. 부하가 걸렸을 때 걸리는 손실.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또 나눠지면 에디 커런트라든가 뭐 와류선이라든가 표류부하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되고 기본선이 나오는 건 이 철선과 동선이 발생했을 때 저감하는 대책이 뭐냐? 동선 같은 건 이게 먼저 이걸 생각하면 변압기 원리를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딱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철심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코일을 감죠. 그럼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자석이 생기죠? 자석 파이가 어떻게 생기죠? 이쪽으로 그려지죠? 자석 파이의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어떻게 역기 전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E는 마이너스 LDT분의 DI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류가 이쪽으로 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간극성이라는 부분들 그림을 그려보시면 극성이 반대다. CT 같은 건 간극성이죠. 여기다 점을 찍어줍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얘가 반대로 흐르는 부분. 이게 이제 간극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접지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사실 이걸 이제 그 간극성, 가극성이다를 하는 것들은, 이렇게 회로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걸려있는 전압하고, 이쪽에도 또 전압이 걸리겠죠. 그거에 합을 뺐을 때, V1하고 V2의 합을 뺐을 때 전체 전압 V가 나오면은, 이게 간극성인 거고, 가극성은 그걸 더해주지만 되는 게 가극성이고, 그런 식으로 따로 정의를 또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내용이 좀 더 어렵게 들어갔을 때 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참조를 해서 보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간극성이고, 만약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얘는 가극성이라는 얘기죠. 극성이 같다는 얘기죠. 가고 있는 부분, 얘가 가는 부분하고 얘가 가는 부분이 같은 부분이 가극성이고, 얘하고 극성이 반대니까 간극성이 되는데, 가극성하고 간극성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여기서 전압이 실리고 여기 전압이 실릴 거 아닙니까? 결국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른다는 건 그 전압을 딱 찍어봤을 때 그게 합전압이 돼야지 전체 전압이 되냐, 아니면 차전압이 돼야지 전체 전압이 되느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이제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원리를 이해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럼 동선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걸리는 이 동에 대한 것들을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항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를 더 크게 잡으라 이거죠. 크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떨어지니까 손실이 줄어들겠죠. 아니면 건선을 작게 잡아라. 건선이 많이 감겨져 있으면 그만큼 저항이 심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동선에 대한 감소 대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책에 있는. 철선대 감소 대책. 이 철심에 대한 것들을 구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이제 전류가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자기가 발생되고 거기서 와류손 같은 게 발생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철심이 어떻게 되십니까? 철심을 통짜박이로 쓰면 여기서 표류부하선이 면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표류부하선이 이렇게 많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나눠놨다 이렇게 조그맣게. 그럼 얘는 이렇게 흐르니까 힘이 약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철심들 다 짜게 놨죠? 얇게. 왜? 거기서 흐르는 표류부하선을 적게 하려고.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럼 왜? 모서리에서 그런 부분을 저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다. 근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제 철선 동선 효율이 최대임을 증명하시오라는 부분인데 요거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은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재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몰드 변압기하고 아몰퍼스 변압기하고. 그러면은 여기를 봤을 때 무부하선은 일정합니다. 동선은 부하가 들수록 늘어나겠죠. 이렇게 여기는 손실이고요. 여기는 부하율입니다. 요거는 몰드 변압기. 요거는 아몰퍼스 변압기. 근데 문제는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철선하고 동선. 이게 뭐죠? 동선이죠? 부하가 걸렸을 때. 철선이 무부하선인데 효율이 최대인 걸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무부하선이 철선이 이 정도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효율이 최대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건축전기 쪽에서 그림 보시면 이렇게 효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50% 이상 정도 돼야지, 예? 50% 이상 정도 돼야지 요 정도 이제 효율이 완만한데 여기서 여기 차이는요, 한 95에서 98%입니다. 별 차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적게 써도 95%고 많이 써도 98%밖에 효율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3% 차이 난다는 얘기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자동차에서 1등급,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2등급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부하를 적게 써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부하가 적을 때는 이제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부하가 적을 때는. 부하가 적어도 이만큼의 손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아몰퍼스 변압기는 어떻게 되냐? 이런 손실이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얘를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손실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 부하가 적었을 때 효율이 더 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바깥 전봇대에 있는 이런 변압기를 아몰퍼스 변압기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손실 자체가 여기하고 항상 이만큼이 최소한 남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이라든가 이렇게 부하가 적은 쪽에는 이런 몰드 변압기가 아닌 아몰퍼스 변압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효율을 최대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손실이 작은 부분, 항상 손실이 작다는 건 부하가 작게 걸려있거든요. 왜? 농번기 때는 안 쓰지 않습니까? 겨울 같은 데 전기 쓰나요? 하지만 여름 같은 데 펌프질 해야 되니까 전봇대에 다 변압기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얘를 껐다 켰다 하나요? 변압기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부하가 걸려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몰퍼스 변압기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변압기에 대한 실측 효율, 규약 효율, 전일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실측, 규약, 전일. 이것도 딱 보시면 되는데 실측 효율이니까 실측을 했다는 얘기죠.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효율이니까.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입력분의 출력. 뭐든지 들어. 밥을 먹었으면 화장실 가죠. 먹어야지 화장실 가죠. 마찬가지로 여기 입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출력이 나갔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출력이 나면서 손실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효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규약 효율은 이건 실제로 측정한 거고 규약은 말 그대로 약속이 돼 있는, 규정이 돼 있는 그런 효율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얼마만큼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러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왜 니네 여기 이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주냐 이거죠. 얘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똑같은데. 예? 이게 좀 헷갈린데? 이게 어떻게 되죠? 입력분의 출력인데 여기서 입력 마이너스 손실을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출력이 되니까 여기는 출력이 되고 요거는 출력 플러스 손실에다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은 같은 겁니다. 지금
헷갈리는데 결국 뭐냐? 입력분의 출력이 된다는 얘기. 입력분의 출력인데 출력 부분을 입력해서 손실을 뺀 걸로 계산하고 입력 부분은 어떻게? 출력해서 손실을 더한 게 입력 아닙니까? 그 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거기다 뭐? 곱하기 100. 전일료율은 그날 하루치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보면 되죠. 하루치에 대한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10점짜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똑같이. 같이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이거 바로 전에도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키워드를 외웁니다. 최설, 각각 최, 합체, 이건 평체. 왜? 그리고 저는 수등하로 외웠습니다. 수등하. 안 외워지니까. 왜 헷갈립니다. 왜 기본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외워놓고 무조건 암기를 하잖아요. 그죠? 수등하로 해놓고 최설. 옛날에 이제 최설하라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냥 외웠고요. 이름에다 각각체, 합체, 그럼 평체. 예? 제가 외웠던 건 항상 뭐가 나오면은 밑에는 최대고 위에는 평균이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평체를 외웠습니다. 그냥. 이건 뭐냐? 다 전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곱하기 100. 얘는 1보단 작습니다. 무조건.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니까. 얘는 1보다 큽니다. 얘는 1보다 작습니다. 얘만 1보다 크다 보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곱하기 100 없습니다. 요거만 빼고 나머지는 100이라는 얘기죠. 이건 최대 전력분의 설비, 부하, 합계.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죠. 이건 각각 최대 부하에 대한 합계하고 합성 최대 전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안 되면 이 키워드를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는 어떻게 오냐?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에는. 무조건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해드리는 게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세뇌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나왔을 때 써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언어 배울 때 가르치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흉내내서 똑같이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쓰는 것들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가면 말은 하는데 못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쓰는 훈련들을 더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정도가 있었고요. 그걸 이용해서 변압기의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들을 이제 풀어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을 고려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부하 부분이 얼마나 있다. 그러면 전등용이 얼마가 있고 동력용이 얼마가 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이 정도로 설계를 해주면 된다. 라고 이제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13-4 이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델타 변선을 합니다. 삼상을 쓰기 위해서 델타 변선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사고로 한 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삼상을 이용하거나 단상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V자로 되죠. 한 상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V 결선인데 이걸 이제 뭐 역V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반대로 보여진다. 역V다. 일반적인 V자가 아니죠. 이렇게 옆으로 누웠으니까 그래서 역V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때 이제 출력 부분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용률은 어떻게 바뀌느냐는 얘기입니다. 출력 부분은 섬의 3상이니까 예를 들어 P는 뭐 루트 3 이런 부분을 썼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3상이다 보니까 3개에 대한 부분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3상은, 단상은 입력 부분은 1 이렇게 단상을 썼는데 3상으로 쓰다 보니까 출력 부분에서는 3개를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3개를 써야 되는데 루트 3분의 1이 됐으니까 요거를 루트 3으로 나눠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용률은 어떻게 되냐? 출력은 57.7%가 나옵니다. 왜 3상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한 상이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용해서 3상을 보내지 않습니까? 3상은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이제 3상을 보내줬어야 되는데 한 상이 빠진데 루트 3을 보내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출력은 57.7%밖에 안 된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용률은
삼상을 보내줘야 되는데 두 대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두 대로. 그게 86.6%가 되는 거죠. 이제 2분의 루트 3이라는 게 이용을 한다. 왜? 두 대를 이용을 한다. 두 대를 이용한다. 아까는 삼상을 보내줬어야 되는데 출력이 삼상이 나갔어야 되는데 삼상이었으니까 루트 3은 이걸 고정을 해놓고 이제 암기를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출력하고 이용률이 헷갈리는데 출력이 57.7%고 이용률이 86.6%인데 이게 막 반대로 헷갈립니다. 출력이 적게 나가겠죠. 세 대 쓰다가 두 대 썼으니까. 이용률은 그래도 왜? 많이 이용을 한다. 왜? 여기 단상도 쓰고 삼상도 쓰는 그림들 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을 많이 할 수가 있구나. 한 상이 빠지더라도.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면 그냥 여러분 방식대로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면은 그때는 그렇게 안 해오셔도 되겠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것들을 12장하고 13장을 따로따로 12장 먼저 한번 제가 복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3장 부분에 대한 것들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본 교재로 들어가서 이제 12장 설명드리고 12장에 연관된 연구반 문제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13장 교재 들어가서 기본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13장에 연관된 관연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다? 14장. 14장에서 거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스폰 네트워크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건 교과서 형태대로만 적은 겁니다. 물론 왜냐면 14장에 제목이 뭐였죠?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제가 제목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왜? 그 장에 뭐가 나왔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죠. 이 보호 쪽에 대한 부분이 시험이 좀 많이 나오고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는 뭘 관리를 하죠? 전압을 관리하죠. 전압조정. 전압조정과 보호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스폰 네트워크도 가면 이제 스폰 네트워크의 보호 방식을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지만 사실 요거하고 요쪽에 대한 걸 짬뽕해서 주는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는 걸 짬뽕해서 나온다는데 근데 이쪽이 이제 주가 돼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갖다 쓰는 겁니다, 지금. 요거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요거 지금 증명하는 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10점짜리로 그냥 간단하게 1글씨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다 요거 이제 건축전기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이제 증명하는 문제로. 요 바로 5월 달에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들은 왜냐면은 건축전기의 그 출제위원이 발성배전 쪽 기술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성배전 쪽에 또 들어와서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안전 쪽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발성배전 쪽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서로 공유가 됩니다. 비슷한 내용들은. 그렇기 때문에 건축전기에 나왔던 문제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발성배전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셔야 되는 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재차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선로 손실 계산 문제 같은 10점짜리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14장에서 이 관리, 전압조정과 보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따가 나중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보셔가지고요. 먼저 관연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